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튜의 새로운 얼굴 아나운서 박경기입니다. 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건튜와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건튜를 좀 즐겁게 만들어 가볼 텐데 제 이름이 또 경익이지 않습니까? 좀 익사이팅하게 재밌고 즐겁게 건강 관련된 소식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되면 특히 더 아프고 좀 관리해야 하는 허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부산 본병원의 허대석 과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 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허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병원, 그 뼈 영어로 하는 본 맞죠? 네. 뼈 의미도 있고 네. 기본이 되자 하는 기본이 그런, 되자. 뭐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이 평소에 아플 때가 아니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만나 뵙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흰색 가운을 입지 않으셨지만 네. 흰색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제 몸에 좀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네.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환자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올 때부터 이제 약간 좀 긴장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흰 가운만 보면 네. 뭐 다짜고짜 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환자들이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편안한 이웃 같은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이웃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 전에 잠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취미가 클래식 감상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편안한 이웃 같은 의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왠지 좀 편안한 이웃 같은 의사면 트로트나 이런 쪽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트로트는 잘 모르고요. 네. 뭐 일단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걸로. 일단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합니다. 네, 오늘 조금 벽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건튜에서 이웃처럼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 허대석 과장님의 진면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의 기둥 허리, 이 허리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전신 건강까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허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겨울철만 되면 온몸이 좀 쑤시고 관절도 좀 쑤시고 이 몸이 네.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환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보통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이 추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인대가 수축해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네. 혈액 순환이 느려져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허리 통증을 더욱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날씨가 일단 추워지면 몸을 잘 안 움직이게 되고 또 저도 모르게 병지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혹시 뭐 과장님도 앉아서 이제 진료를 앉아서 보실 텐데 네네.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자주 하시나요? 주로 이제 환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그 사이사이에 환자에게 그리고 주사를 놓거나 소독을 할 때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 자주 일어나면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이제 틈틈이 하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척추 전문의는 얼마나 유연할까? 이름하야 접어제껴 림보 게임. 림보 게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척추 전문의의 이 유연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림보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일단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림보를 통과하고 2명 다 통과했을 때 봉의 높이를 점점 낮춰서 네. 난이도를 조절하는 걸로, 통과를 못할 시에는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한번 네. 겨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림보 설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주셔서 가위바위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과장님부터. 제가 먼저 네. 첫 번째부터 굉장히 낮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좀 위험했다. 저도 한번 가볍게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허리 힘이 좀 괜찮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과. 2단계는 한 5cm 정도로 저희가 좀 낮춰봤습니다. 좀 많이 낮아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갑자기 확 낮아진 이 느낌. 바로 좀 실패할 것 같은데 과장님부터 다시 네. 도전하시죠. 게임이 이렇게 벌써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림보 대결은 제가 승리를 했고 여기서 좀 더 이어서 어디까지 제가 네. 내려갈 수 있을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한 뼘 정도 더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 높이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오늘 첫 촬영인데 첫 촬영하고 이제 하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허리 건강이 좀 급격하게 나빠질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허리 힘이 좀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림보 게임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2023년 올 한 해 가장 치열하게 기억될 것 같은 승부로 용호상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림보 하듯이 저희가 이제 허리가 좀 쑤시거나 하면 자세를 이렇게 뒤로 젖히거든요. 네. 이런 자세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요? 예, 이런 스트레칭은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고 척추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 디스크, 인대, 관절로 가는 충격을 감소시켜 허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 중에 좀 이렇게 림보 게임은 좀 힘들지만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허리 스트레칭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 몇 가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를 십자로 이렇게 꼬아주고 네. 이쪽 손은 올라온 무릎을 한 손으로 이렇게 쭉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은 발등을 향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허리를 눌러주고 15초간 유지해줍니다. 오. 두 번째 방법은요. 두 손을 이제 깍지를 끼고 뒤통수에 대고 골반과 허리를 붙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허리를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요. 네. 5초간 이렇게 유지해주면 됩니다. 또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허리를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총 3회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제로투 댄스 아시나요? 자세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예. 남자 하면 허리라고 할 수 있죠. 허리 힘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허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 코어 근육 운동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 코어 근육이 어떤 근육인가요? 코어 근육은 몸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근육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코어 근육 자체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척추의 안정성을 잡아주고 허리와 골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근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들에 있는 근육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곧 허리 건강이 이제 증진을 시킬 수 있다. 운동이란 게 사실 그 재미 들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주변에 유혹도 많고. 그래서 새해는 저희가 좀 즐겁게 운동해 보시라고 간단한 코어 운동 또 준비해 봤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과 함께 좀 오붓하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게임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서로 나란히 앉고 준비된 물병을 왕복으로 모두 옮기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받아서 옮기고. 아하. 뭐 약간 로봇 같이. Few moments later. 이렇게 다 옮기면 반대로 한번 다시 네.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연인과 같이 하면 또 오히려 싸움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 다리를 공중에 이제 들어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 공중에 들어 올려서요? 예. 저희 두 개만 한번 다리 올려서 해볼까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예. 이거 너무 힘든데요? 몸이 막 떨리는데? 이거는 허리 건강도 건강인데 복근에도 엄청 힘이 들어갈 네, 거예요. 허벅지랑 복근에도 다 힘이 들어가서 네. 그렇게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라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런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리 건강에 좋은 건가요? 코어 근육이 약하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어나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허리 질환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어 근육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또 이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뼈 자체의 건강이 좀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생겨서 건강이 좀 약해지는 건가요? 네, 나이가 들거나 과도한 음주 흡연 등으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뼈 자체의 밀도가 감소해서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되고 척추 골절 같은 위험이 쉽게 발생합니다. 네. 오늘 과장님과 함께한 재미있는 운동법으로 여러분의 허리 건강도 지켜보세요.
네,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질환 1위가 척추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댁 가면 이렇게 허리 아프시다고 하셔서 좀 발로 밟아드린 기억도 좀 있는데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질병인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실제로 척추 질환 때문에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정외과 오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척추 질환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보통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은 하는데 PC나 스마트폰 같은 사용이 늘어나고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 30대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젊다고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허리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통 허리가 이제 아프면 디스크가 터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디스크가 정확히 뭔가요? 정확한 질환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이유는 디스크가 척추뼈의 마디마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크가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터지는 건가요? 허리가 선천적으로 약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주로 후천적으로 나쁜 자세나 습관이 지속될 경우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흡연도 허리 디스크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가 아프면 이 대부분 디스크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 염좌인 경우도 있고 디스크 못지않게 흔한 척추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병명이 좀 어려운데 척추관 협착증. 네.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디스크만 알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허리가 아프면 이게 디스크인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단순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둘 다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네. 뻗치는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디스크는 20, 30대와 같이 비교적 젊은 층에 더 흔하고 증상이 비교적 급격하게 진행되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40, 50대 이후로 흔하고 척추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병을 잘못 알아서 아무리 치료하고 또 해도 이렇게 낫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는 괜찮은데 고관절에 병변이 있거나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치료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진찰할 때부터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중에서 비교적 좀 치료가 간단한 질환은 어떤 건가요? 둘 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시술이나 수술로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협착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고 여러 마디에 걸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크에 비해서는 치료가 복잡한 편입니다. 그럼 디스크가 좀 더 치료가 간단한 질병이라고?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아무리 아프셔도 좀 파스로 그냥 참아내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너무 늦게 병원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처음에 통증으로 시작해서 병이 진행되는 경우 신경을 압박해서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지면 그만큼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1, 2주 정도 경과를 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비가 올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마비가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안 움직이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오셔야 되고요. 먼저 MRI도 촬영해보고 신체 검진을 해보고 신경 압박 정도가 심하고 마비가 점점 진행되는 양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의료 기술이 나날이 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도 많이 발전이 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네, 병원 가기 전에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트렌드가 있다면 치료법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사실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충분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같은 시술은 간단하고 비교적 효과도 좋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고 있고 수술도 최근에는 최소 침습으로 진행을 해서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의사를 알면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도 좀 쉽게 더 병원에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도 지인분들 중에 좀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도 허리가 아프게 되면 오랜만에 찾아와서 병원에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도 일산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어머니와 친한 이웃이 시댁인 고성에 갔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 받으러 다시 일산까지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성공적으로 마치셨고요. 이후에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3년이 됐는데 네. 따로 이제 TV에 제가 나온 걸 보고 네. 부산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또 직접 부산까지 내려와서 치료를 받으시고 예. 이제 뭐 거의 유명인이라고 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우리 과장님을 알게 됐는데 네네. 저도 좀 허리가 아프면 잘 치료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평소에 환자가 내 가족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검사가 아니라 적합한 치료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쭉 들어봤는데 또 우리 과장님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주셔서 오늘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오전부터 이렇게 와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도 이렇게 그 허리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끝내기 전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코너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밥심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허대석 과장님이 알려주시는 병원 근처 맛집 밥프레이 시간입니다. 부산 본병원 근처에 뭐 맛집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병원 근처에 복성 반점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백종원 3대 천왕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몇 번 먹어봤는데 간짜장과 삼선 짬뽕이 특히 좀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짜장과 삼선 짬뽕. 예. 중국집 또 생각나는 날에는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네, 이렇게 맛집 정보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건강튜브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박경익이었습니다. 허대석